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 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 조사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사자가 어떤 사람 이름을 열거해서 한 사람 찍으라고 묻지 않고 자유응답식으로 했습니다. 즉 자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라 해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25%, 윤석열 22%, 이낙연 5%, 안철수 3%, 홍준표 2%, 정세균 1%, 오세훈 1%, 이 7명이 1% 이상을 받았어요. 7명이. 근데 여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미래통합당 대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씨는 한 달 전부터 사실상 정치 재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으로 글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재개한 셈이고 당대표는 아니겠지만은 자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황교안 씨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어 가지고 1% 이상은 나올 만한데 또 한때 예컨대 2019년 한 봄 여름에는 이분이 지지율 1등이었습니다. 자기 대권 지지율 1등을 이낙연 씨와 다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잊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 미래통합당 사람이라든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교안의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교안의 마지막 공개된 모습은 뭘까요? 작년 4월 15일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크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다가도 계속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텔레비전 앞에 나오더니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전투 중인데 장수가 항복을 선언한다? 이러면 열심히 싸우는 개표라는 것은 이 전투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다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내일 4월 16일 해야 될 일을 왜 저렇게 서둘러 이야기를 하느냐. 저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다.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 당직자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참 간절한 호소입니다. 또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달라. 1년 동안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노력도 했죠.
그럼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해서 지난 보선은 대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정권교체 교도부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차가우냐, 황교안 씨에 대해서 차가우냐, 이 마지막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이 군대 안 갔다 온 게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몸에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의 중요성입니다. 군대에서 예컨대 보초를 쓸 때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보초 인수인계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군법회의에 넘어가는 거죠. 인수인계를 저렇게 하는 수도 있느냐.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황교안 씨가 지금 정치를 재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일도 아니죠. 빅텐트로 하면은 정치하겠다, 내가 대기종군 하겠다 라는 사람들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다만 황교안 씨는 자기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면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빅텐트는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하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씨 보고 당신 왜 정치하느냐 하는 비난은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가, 저는 김종인을 영입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서 아마 뒤에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라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4월 8일 이전입니다. 거의 1년 동안 김종인 체제로 가면서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그분의 속성대로 이제 요사이는 당 바깥에 나가서 범야권 단일화를 방해하는 야권 분열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을 이렇게 키워준 게 황교안 씨의 첫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선거는 브랜드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말도 아닌 장명을 하는 바람에 그 이름도 1년을 가지 못했고, 선거에 적어도 10석 이상을 날렸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종로에 출마한 게 잘못했습니다. 조선일보 등에서 계속 출마하라고 등을 밀었는데 안 했어야 됐습니다. 장수는 지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질게 뻔한 전투에는 부하가 그냥 가미가제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장수가 지는 게 뻔한 종로구에 출마해가지고 허우적대는 사이에, 첫째,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호 관리위원장,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공병호 씨, 이런 사람들의 인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당을 분열시키는 공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대표를 하는 한 1년 남짓하는 동안에 이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 내의 토론을 통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하다가 결국 요사이도 이 탄핵 문제로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료주의가 문제입니다. 이분이 계속 검사, 법무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관료적 냄새가, 그리고 그런 행태가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정치와 관료적 타성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정을 붙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과 글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과 글이 너무나 도식적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과 글을 단 한 번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관료적 어떤 딱딱한 형식적인 그런 글과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황교안 씨의 과거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일정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창 씨가 2012년에 이러다가는 문재인 좌익 대통령이 등장하겠구나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박근혜 당선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백의종군이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백의종군입니다. 황교안 씨의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뭘 했든지 이거 다 집어던지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너무 과분한 목표 세우지 말고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이 우리 애국 세력, 자유민주 진영의 행동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